만선이라는 청운의 꿈을 싣고 어장을 찾아 떠납니다. 한 번 출항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가까이 땅 한 번 밟지 않고 계속해서 조업을 이어가게 된답니다. 육지에서 어장까지는 몇 킬로 정도 가야 되나요? 멀리 가서 조업할 때는 한 30km. 그럼 조금 가까우면 한 15km 정도. 바다에서의 시간은 붕장어들의 습성에 따라 흘러갑니다. 붕장어가 적시기에 이야기하면은 밤에 이게 활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오후에 한 2시나 이럴 때면 투망을 가능하지. 붕장어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두루 서식하지만 그중에서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의 붕장어들은 육질이 탄탄하기로 유명하답니다. 어느덧 어장 가까이 도착한 통발 어선. 선장과 선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투망 작업의 중심이 되는 곳은 선미에 위치한 투망장입니다. 먼저 미끼로 사용하게 될 멸치부터 어창에서 꺼내 옮겨두는 선원들. 안쪽에선 커다란 망치로 얼어붙은 냉동 멸치를 붕장어들이 먹기 좋게 부숴주는데요. 멸치의 형태가 으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답니다. 힘들어요? 예. 인도네시아 스트롱맨. 슈퍼맨. 힘든 일도 웃으며 해내는 소피 덕에 순식간에 미끼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선장의 투망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투망해라. 오후 2시 정각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선미에서 진행되는 투망 작업에는 선장을 제외한 모든 인력들이 동시에 투입되는데요. 막내 선원인 소피가 뒤쪽에서 빈 통발을 올려주면 앞쪽의 선임들은 차례로 통발에 밧줄을 걸고 한 줌씩 일정하게 미끼를 넣어 옆쪽으로 밀어주는데요.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일사불란하게 선발을 맞춰 통발을 투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77톤급) 대형 통발어선의 경우 9m 간격으로 총 10,000개의 통발을 던져 넣게 되는데요. 투망 작업에만 무려 6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랍니다. 모래펄 속에서 낮잠을 자던 붕장어들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멸치 냄새에 이끌려 통발 속으로 들어서고 나면 되돌아 나올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망망대해를 누비며 온종일 통발과 씨름하는 선원들. 통발 10,000개를 모두 던지려면 이 넓은 바다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길이로 치면 대략 한 90km 됩니다. 90km 그걸 뭐 거리로 치면 부산에서 포항 거리 조금 못 미칩니다. 게다가 기장 앞바다 연안에서만 90km를 내달린다고 하니 통발 투망법에 숨겨진 비밀이 더욱더 궁금해지는군요. 배하고 이치하고 지금 기장 거리가 27km. 예, 예. 배가 지금 요 저 배 이치고 깜박깜박 하는 데가 요
따라가면은 선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질로 하고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벗어나면은 고기 없으니까 그 포인트 안에 이제 고기를 한 마리 더 건져 올리려 하면은 이제 지그재그로 넣는 거예요. 의향자리는 이제 이 안은 한도 내에서 고기가 들어가 살니까 네. 다른 데 벗어나면 고기가 없으니까 네. 지그재그로 이제 이렇게 놓죠. 아, 자, 서식지만 놓는 페이지 경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양질로 하고 있죠. 위성 항법 장치를 활용해 정교하게 어장을 설계하고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통발을 던진다는 붕장어 통발 조업. 선장의 오랜 경험은 물론 첨단 기술과 선원들의 노고까지 그야말로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조업이 가능하답니다. 오후 5시. 투망을 시작한 지 어느덧 3시간이 흐른 시각. 작업은 아직도 반 이상 남아있는데요. 선원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엿보이자 조용히 주방을 찾아 식사 준비를 시작한 화장. 허기질 동료들을 생각하면 재료를 다듬는 손길도 더욱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준 씨가 좀 되게 잘하시는데 어디 뭐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됐어. 보통 남자가 음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배에서는 해야지. 남자가 하지 여자가 하는 건 없다. 오늘의 메인 반찬은 역시나 붕장어입니다. 기름에 튀겨내듯 구워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소금구이인데요. 매콤하게 입맛을 돋궈줄 비장의 무기. 가오리 무침도 준비됐습니다. 맛있네. 잠시 후 작업장에서 동분서주하던 막내 선원 소피가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소피, 뭐하러 왔어요 여기? 여기에 왜 왔어요? 여기에 왜 왔어요? 왜? 네. 여기 뭐 하러 왔노? 아, 물. 아파요. 너무요. 경상도 선원들과 지내다 보니 사투리만 알아듣는 소피. 야씨, 무엇이 아프다 그러노? 한장 좋아. 한장 좋아. 선임들 눈엔 아들 같은 소피가 그저 귀엽다고 하는데요. 막둥이 애교 덕분에 9명 대식구의 식사 준비도 기분 좋게 끝냈습니다. 여느 배들이 그러하듯 이곳에서도 곱게 한 상 차려 선장실부터 배달해 가는데요. 진수성찬을 받아들이고 식사를 시작하는 정춘기 선장. 42년 경력을 되짚어 보면 선장실에서 나 홀로 혼밥을 해온 세월만 무려 34년째랍니다. 일하고 뭐니까 꿀맛이야. 왜 선원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세요? 어장투망 하면서 보기 때문에 선장이 하여튼 좋다수를 비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먹고 선장이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걸 다 간척하고 있어. 짧은 식사 시간조차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선장들의 숙명이죠. 편하게 못 드시겠어요? 그래서 먹기는 다 먹. 이 맛을 안 먹은 사람은 그 맛을 몰라. 이게 배타는 특권 아이가 특권.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자리. 정 선장의 식사가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저녁 7시 30분. 드디어 투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요. 300개 남았네, 300개. 한발 300개. 네,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힘이 들게요. 사실은 다리도 아프고 거의 몸살 할중에 거의 몸살 할중에 몇 시간이 다 걸었습니다. 잠시 후 장장 6시간에 걸친 투망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항구를 떠난 지 8시간 만에 이제야 밥 한술 뜰 수 있게 된 선원들. 동생이 촬영한다고 너무 맛있게 하는 거 아이가? 아니다, 평상시 일이 안 했나? 우리 시간만 있으면 별거 다 한다. 시간이 부족해 대충 차렸다는 밥상엔 붕장어탕과 가자미 조림까지 곁들여졌는데요. 푸짐한 해산물 밥상이 외국인 선원들 입맛에도 다행히 잘 맞는 모양입니다. 물론 한국 선원들에게도 더없이 완벽한 식사입니다. 지금 몇 시간 만에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침 우리 10시 먹나 봐. 아침 10시 먹지. 10시가 있어요. 약 10시간 만에 밥 먹네. 맛이 어떠세요? 맛도 없다, 맛도. 맛이 없다고 내가 맛이 있어요. 맛있다. 어떻게 맛있는데요? 반찬 많이 나는데 하당이 뭐 촬영한다고 반찬 없으래. 날라간다. 그거 해. 이래 편집해라. 날라간다. 엉까지 일했다.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일을 한다. 평소에 시간만 일을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일을 한다. 이번에 더 많이 싸.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지금 이 반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짱아이가 짱어. 뭐라 비싸도 짱이. 커피야. 뭐하노? 이거 제일 맛있는 게 먹고. 아들 뺀거 많이. 맛있다. 떼시 안 돼.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어도 일을 하세요. 하루 두 끼 먹어서 최대한 잘 먹어야 돼. 먹는 집 조금 싫어지고. 장어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소리 보니까 그렇게 든든히 속을 채우고 드디어 휴식 시간을 갖는 선원들. 던져둔 통발 속에 붕장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서너 시간이라도 잠시 눈을 붙여야 한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홀로 잠들지 못하는 정춘기 선장. 새벽 양망 작업을 앞두고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바다가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멋모르게 이제 배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바다에 완전 낭만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아주 정서적이다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배를 타기 위해 계기가 돼갖고 배를 탔죠. 유조선 말단 선언부터 시작한 바다 생활은 어느새 통발업계의 사한 증인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 이게 하나의 바다에 또 용왕님이 있듯이 신이 있다고. 그래서 요 망망대해 칠흑하신 바다에 차를 마음속으로 아, 내일도 우리 선원들 안전하게 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조타실 안에서 그 자동만 선원들 안전하게 선원들 호주머니 속에 돈 한 푼이나 더 가져가게끔 자식들 더 뭐 사탕이나 하나 사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이런 직업이 선장이라는 고기 잡는 배 선장들은 좀 피곤하지요. 예.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정 선장.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양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양망을 시작해야 할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지만 고단에 쓸 선원들을 쉽사리 깨우지 못하는 정 선장. 무려 25분이나 지나고 나서야 기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밤낮 없는 바다 생활에 이골이 난 선원들은 기상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반사적으로 일어나 내려오는데요.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양망 작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댕기가 이제 의장을 양망해야 시간적으로 8시간 걸리니까 야영시간에서 고깃집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고 몇 시간씩 빨리 또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양망을 해야지. 고기가 이제 통발 안에 빠져나가기 전에. 망망대해 암흑천지 속에서도 신속하게 시작되는 통발 어선의 하루. 부표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만 개의 통발을 양망해야 하는 또 한 번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양망 작업의 경우 통발이 폴 속에 파묻혀 있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망 작업보다도 몇 배는 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수심 120m 깊은 해저에서부터 짙푸른 물살을 헤치며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붕장어 통발. 밧줄을 감아 올리는 양망기 속도에 달리는 선박의 속도까지 더해지다 보니 양망기 위로 빨려드는 통발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통발이 양망기 속으로 투입되는 순간부터 모든 작업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라인을 따라 통발이 이동하는 사이 진흙을 씻어내는 세척 과정도 이어지는데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통발을 일일이 열어 확인하느라 분주한 선원들. 그렇게 속을 비워낸 통발은 지체 없이 꼭대기 보관장으로 보냅니다.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또 한 번 안팎을 씻어내게 된다는군요. 손끝에 모터라도 장착한 듯 신속하게 통발을 비워내는 작업자들. 여기 한 통에 여러 마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몇 마리요? 한 3마리, 4마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박이겠네요. 그러면 대박이겠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붕장어만 가득하다면야 바랄 것이 없다는 선원들. 어떤 일인지 바라던 그대로 줄줄이 여러 마리가 또 아리를 들고 있군요. 장어는 크게 바다장어와 민물장어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잡고 있는 바다장어의 대표주자 붕장어는 자산 어보에서도 소개되었을 만큼 조선시대 때부터 서남해 일대에서 자주 어획되던 어종입니다. 반면 민물장어라 불리는 뱀장어는 강에서 살다 산란할 때가 되면 남태평양으로 가서 알을 낳은 뒤 다시 민물로 회유하는 어종인데요. 자연산이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식을 거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갑판에서 양망 작업이 눈코 뜰 새 없이 펼쳐지는 사이 조타실의 정 선장도 항해하랴
양만기 작동하랴 분주한데요. 망제투만 해가지고 한 1000kg 하면은 참 만족을 대만족이라 해도 가히 알 정도로 지금은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잡기 힘들어요 지금. 요즘은 일반 통상 통발배들이 보통 보면은 한 500kg, 600kg. 하나씩만 잡고도 만 마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개 해가지고 통발 한 개에 한 마리가 들었는 것 같으면 서른들 돈 많은 왕창 버리지. 그 날마다 그렇게 잡으면 뭐 서른들은 막 만날 궁디 춤추고 일한다고. 오늘은 작업 초반에 기세가 좋은 편이라 내심 기대를 품어보는 선원들. 붕장어 1000kg 수확을 목표로 통발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눈앞을 날아다니는 빈 통발들의 공중제비도 갈수록 현란해지는데요. 어느새 수조 한가득 빽빽하게 들어찬 붕장어.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양만기에 쓰레기가 끼어 작동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작업을 재개하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멈춰버린 양만기. 이번엔 칼까지 빼들고 엉킨 그물을 잘라냅니다. 자칫 심하게 엉켜버릴 경우 단순히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통발 어장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렇다 보니 매 순간 양만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데 벌써부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군요. 설상가상, 이번엔 통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장 땡지에다가 그 속도에 의해서 마찰이 돼갖고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연결 부분을 끌어올려야 예. 우리가 의장 양만기에 태워갖고 의장을 땡기지. 네네. 건지라고 일망 일하거든. 그래 끌어올려 깔구리가 끌어올려야 돼. 물 속에 있는 걸 갖다. 수중에서 끊어져 버린 통발을 찾기 위해 열길 물속을 헤집어야 하는 상황. 과연 외질 끝에 매달린 갈고리로 통발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겼을 때 네. 안 와요. 이거는 당기는 지금 오지만은 ö장이 걸렸을 때는 땡겨도 안 와요. 여전히 축 늘어진 밧줄. 한참을 기다려도 팽팽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양망 중에 수중에서 밧줄이 끊어지는 경우 선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상 지점을 찾아 일명 건지라 불리는 갈고리를 투입합니다. 그리고는 배 위치를 미세하게 조종하며 마치 사람 손으로 바닥층을 훑어내듯 통발을 찾아 건져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장의 숙련된 경험으로 그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여러 변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선박에 그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걸어가고 정말 골치기를 저 앞으로 걸어가고 골치기를 하나 훅겨가네. 아유 참. 잘라내고 잘라내. 결국 통발 찾기를 포기합니다.
어장 낚싯줄은 못 찾으신 거예요? 못 찾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나요? 종종 일어나죠.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예. 이게 이제 조류가 좀 심할 때는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상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어장이 어디로 날아간 거야? 선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 속이 타들어가는 정 선장. 연신 냉수를 들이키는데요. 줄 로프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침선이나 쇠 덩그리나 이런 게 실어갖고 물속 자체에서 저층 자체에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예산을 끄니까 타선박 의장만 막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지금 못 찾고 그 있는 거로 갖다가 이제 물속에 그리 3시간, 4시간 해도 안 걸리는 거로 자체를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제일 이게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또 요 생활고에 그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단된 양망 작업. 그 뭐 의장 400개 잡을 때 가지고 낚시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 바다를 타고 다니는 그래도 선장인데 뭐 돈을 따지면 몇백만 되지만은 그냥 깨끗이 접을 거는 포기하고 다시 그래 해야지 저거지 뭐. 선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선장이 먼저 힘을 내야만 하는 상황. 애써 지난 일은 털어버리고 다시 항로를 찾아 바다를 달립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깊은 밤. 바닷속 붕장어들의 시간에 맞춰 통발어선의 양망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는 건 오로지 통발을 끌어올리기 위한 양망기 소리뿐인데요. 4시간 남짓 겨우 눈을 붙이고 나온 선원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양망기 속도에 따라 바삐 움직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예. 어떻게 만선할 것 같아요? 예, 만선이 들려. 그렇게 수조가 서서히 채워지는 동안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하얗던 뱃자는 통발에서 튄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고단함을 잊을 만큼 붕장어가 많이 올라오는 날입니다. 통발 하나에서 2~3마리가 연이어 쏟아지는데요. 레일을 따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통발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3명이서 작업을 해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덕분에 갑판 아래 어창은 붕장어로 북적북적합니다. 오전 9시. 7시간에 걸친 양망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어장 사고 없이 무탈하고 신속하게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붕장어를 옮기는 선원들. 한눈에 봐도 자루 한가득 묵직하게 담아낸 붕장어를 다른 오창으로 옮겨 담습니다. 밑에 잡아라, 밑에 뒤로. 굴뚝을 딱 잡아라. 밑에 잡아, 뒤에. 그래. 아 이렇게 많은 양을 나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어서 몸에 상처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공격성 강한 포식성 어류인 붕장어는
실제로 좁은 수조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어창 안의 개체 수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군요. 800kg. 800kg요? 촬영팀들하고 고기가 많이 들은 게인데 아, 그런 편이에요? 평상시에는 몇 킬로 정도인데요? 생산적으로 뭐한 700kg, 아, 600kg. 잠시 후 이번엔 어창의 붕장어를 꺼내 일일이 한 마리씩 확인을 거치는 기관장. 골라낸 붕장어는 어창 밖으로 빼두는데요. 저 지금 방어는 왜 그쪽으로 버리나요? 치수 미달. 아, 그럼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살리조에도 다시 크게. 붕장어는 금어기가 따로 없는 대신 35cm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이 정해져 있는데요. 작은 개체는 방생이 기본이랍니다. 이거는 끝이다. 기관장님, 오늘 잡은 거는 만족하세요? 네, 오늘은 만족합니다. 최배를 선장이 의장 잘 못 나가 고기 없다도 뭐 그래도 어디서 들었지 이게. 좀 떨어졌나 봐요. 800kg. 어제부터 100kg 더 들었네. 그 시각 선원들 못지않게 흐뭇한 또 한 사람. 바로 정춘기 선장입니다. 오늘 뭐 기본은 수미 양가 중에 그 뭐 한 우 정도, 수는 아니고 우 정도. 그런 데는 뭐 만족을 느껴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기분이 좀 업됐지. 좀 기분이 좋지.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디어 사흘 만에 항구로 돌아갑니다. 어창을 가득 채워 돌아온 기장 대변함. 부두에 배를 접안시키자마자 미리 도착해서 대기 중이던 화로차가 가까이 바짝 다가섭니다. 곧바로 붕장어를 실어갈 모양인데요. 차로 한가득 터질 듯 담아낸 붕장어. 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126! 개체량 측정이 끝나면 붕장어들은 곧장 부트로 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붕장어 자루 끝으로 집중되는 순간인데요. 화로차 위로 무사히 탕도할 때까지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화로 상태로 유통되는 붕장어는 선도 유지를 위해선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수조차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부터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좀 배 양이 한 800kg. 그러면 3일 됐거든. 네. 그러면 한 2,400kg 정도 되기로. 그럼 가격으로 치면 대략 얼마 정도? 가격을 치면은 뭐 2,400만 원. 아, 지금 시가로 만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더 1,000kg, 2,000kg 잡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뭐 내 고객이 하고 이것으로 이제 하면 적자는 영 아니기 때문에 한 800kg만 잡으면은 만족을 느끼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지. 170 고생스러웠던 바다에서의 순간들이 이렇게 또 씻은 듯 사라집니다. 한동안은 불경기로 인해 붕장어 소비가 줄면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일수록 그 끝은 더 환히 빛나는 법이죠. 대변항에서 출발한 화로차를 따라 도착한 곳은 다시 통영입니다. 거대한 물량장으로 쉴 새 없이 화로차들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물량장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역시나 붕장어들입니다. 서해와 제주도, 부산 기장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어획된 붕장어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되는데요. 수천 킬로그램의 붕장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물량장 한편에 줄져 서 있는 작업자들입니다. 오로지 손끝 감각에 의지해 붕장어를 분류하고 있다는 선별 기능사들. 뭐 보고 그러실 거예요? 뭐 보고 그냥 사이즈 보고. 이거 사이즈가 맛있어요. 35cm부터 5cm 단위로 선별한 다음 제각각 별도의 수조로 직행시키는데요. 크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에는 큰 고기 위주로 판매가 되고 구이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아까 중간 사이즈는 일본용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해서 6단계로 분류 작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화로차 한 대가 또다시 물량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선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국산 붕장어를 수입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일본 업체 관계자라는군요. 일본 장어보다도 살을 찌고 기름이 많고 일본에서는 못 보는 장어가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제일 인기가 많고 35cm에서 50cm 사이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초밥에 밥이 위에 올리기가 딱 좋은 거가 그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톱밥도 튀김톱밥에도 그 사이즈가 한 마리가 올라가기가 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수요가 많아서 35cm에서 50cm 사이의 붕장어들은 이른바 골든 사이즈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기장 앞바다에서 잡힌 붕장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15kg씩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15kg가 좀 넘던데 그거는 왜? 예, 고기들은 먹이를 먹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일본 가면 감량이 날 수 있어요. 조금 더. 수출 물량을 주문에 따라 15kg씩 나누어 담는 것만 해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오늘 안에 출고해야 할 양이 많아서 서둘러야 한답니다. 오늘 수출되는 양은 한 4,000kg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5만 kg 정도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붕장어들은 내일이면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답니다. 그날 오후 정춘기 선장과 선원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이거 꺼내라. 붕장어만 내리고 곧바로 출항인데요. 호르마 앉아. 앉아. 아니 배 안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거는 개안의 강아지는 요 가해 접안해질 적에 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밧줄 타고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있으면 냄새 때문에 개 냄새 때문에 지가 아예 배에서 못 올라오게 돼 있다고. 전기선이나 그런 거로 깔고 먹기 때문에 이빨 깔기 때문에 그 누전될 확률이 많아. 그럼 배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강아지로 보통 싣고 다닙니다. 뭐 통상 배들이. 보름이 테레비 놓고 출근하네. 기상이 허락하는 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늘 바다로 달려나가는 정선장과 선원들. 투망 작업을 하는 4명 선원들의 합친 경력만 해도 80여 년 차 베테랑인데요.
조업하기 전에는 언제나처럼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여기가 선산카페인데 선산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최고입니다, 최고. 건설 위하여. 스탠바이 5분. 아, 또 조용히 해야지. 자, 안전사고 없이 만선을 기하면서 투망.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다시 시작된 선상의 하루. 선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한 동력원의 역할을 해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손끝을 따라 줄줄이 바다로 던져지는 만 개의 통발.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투망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멈출 수도 없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대륙을 유랑하는 집시처럼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누비다 보면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데요. 대낮에 시작한 투망 작업은 6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중이 되고서야 끝이 납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떠 온종일 분주했던 선원들에겐 장장 18시간의 강행군이었는데요. 긴 하루 끝에 드디어 두 발 뻗고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 쉽사리 잠이 오질 않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나중에 5월달 1년. 5월달 되면 1년? 예. 돈 벌면 어디에 쓰세요? 인도네시아 엄마. 엄마. 예. 아. 아, 따독샷이다. 반장 좋다. 아직은 이곳이 낯설 막내 소피를 살뜰히 챙기는 갑반장. 소비 몇 살? 몇 살이에요, 소피? 24살. 그렇지, 홍보래. 4월 3일. 3월 왔다고? 예. 말고. 아, 4월 3일 날 예, 24살. 예. 그럼 니 아직 23살이래. 지금 23살. 와, 니뭐 4월 3일 되려고 아이 먹었는데. 니 그럼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느니? 와. 우리 다 이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가 하거든요. 자기 엄마가 이제 나이가 이제 56, 5, 엄마. 55, 6, 56.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예, 좀 하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전화주고 엄마 아파요 전화하고 한국 말을 치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뭐? 엄마. 어려운 형편 탓에 일찍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피. 사실 가족이 그리운 건 한국 선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은 본다고 봐야지. 그러고 뭐 바람 날씨 뭐 기상이 악화되고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때 잠깐 잠을 내가 잠깐 뭐 하루 정도 집에서 쉬다 오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된 선원들. 뭐는 거 아이가? 하자. 매비. 참 계획이. 하나 아버지. 하자. 매비 있어요. 하자. 몇 개월? 애기 몇 개월 이거? 2개. 2개 쌍둥이. 2개 쌍둥이. 의지할 것 없는 거친 바다에서 선원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마대로 어장이 시간을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게는 사람들도 오늘 시도 못 하고 오늘 좀 피곤한 하루였지.
아니 바로 지금 상태로서 바로 누면 바로 잠들 사실.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나 이제 이 보금자리. 내 보금자리 있습니다. 이 아담 보금자리. 그 거대한 죽부인도 요 옆에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유 평안하다. 아이고. 앞으로 2~3시간 남짓. 붕장어가 통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눈 깜빡하는 사이 다시 찾아온 양망의 시간. 몸은 비록 천근만근이지만 모두 칼같이 출근을 완료했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작업을 시작했지만 비까지 오락가락 내리는 상황이라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분주히 작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다행히 붕장어는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양의 붕장어가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식 양망 시스템. 통발과 분리된 밧줄은 곧장 통로를 지나 선미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이어지는데요. 다음번 투망을 위해선 전달된 밧줄을 곧바로 사려놔야 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져 버린 밧줄. 모든 작업이 일제히 중단되는데요. 작업이 왜 멈췄어요? 걷다가 왜 줄이가 쳐져서 그래. 지금 건지할 거예요, 건지.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캄캄한 바닷속으로 갈고리가 투입됐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오직 갈고리 하나로 끊어진 밧줄을 찾아낼 수 있을지 사뭇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끊어진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 손으로 해저 바닥을 훑어내듯 일일이 뒤져가며 통발을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상황은 점점 더 여의치 않습니다. 갈고리에 끌어올리라 했는데 어장이 막 이동을 많이 해버렸다고. 그럼 조리 때문에 이동한 건가요? 물 조류 때문에. 설상가상 비바람까지 더욱더 세차게 몰아칩니다. 지금까지 건져 올린 거 말고 아직 건져 올려야 될 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2,500개. 2,500개 통발이요? 예, 예. 그럼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예, 예. 물 밑에 있죠. 꼭 찾아야지요. 그 부표가 그 있으니까. 네. 그 힘을 끌어야지. 선택의 기로에서 승부수를 던진 정춘기 선장. 어장이 건지에도 그 안 걸리는 이유가 요 배하고 어장 자체가 이동한 자체가 한 2.5km. 선장이 판단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잡고 일단 초기로 가서 부자로 잡아봐야 되겠다. 과연 선장의 승부수가 통할지. 선원들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잠시 후 드디어 부표가 시야에 들어왔는데요. 긴 장대를 이용해 서둘러 부표부터 건져 올리는 선원들. 이 부표를 잡지 못하면 2,500개의 통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겨우
부표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표에 엮여있던 밧줄을 양만기와 연결해서 작동시켜 보는데요. 올라온다. 대줄 잡아 올려.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줄 올리라. 아, 댕기 삐라. 아, 댕기 삐야 되긴데 그 쳐져갖고 이런 게는 찡긴다 이거 그게. 잡았는 거를 줘라 살. 아따 참. 양만기에 통발이 끼어버린 진퇴양난의 상황. 그래서 댕기 줘라 빨리. 그 빨리 탁 잡으면 댕기 삐야 탈락이 되긴데.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애태운 끝에 드디어 통발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통발을 보고 나서야 이제 겨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늦어진 만큼 남은 양망 작업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열 자식을 어장을 낳았는데 요 끄트머리 어장이 요 우에 어장을 차고 올라왔다고 결론이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거하고 어장이 이게 합작이 돼도 붙었다고 결론이지. 눈이 맞아갖고 사랑이 눈이 맞아갖고 붙었지 붙어. 그런 게 참 이게 막 때리도 못하고 치기도 못하고 이게 어장끼리 저끼리 붙어 놓으니까 이거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물을 뭐라 해야지. 조류를 뭐라 해야 되는데 조류 뭐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통발 실종 사건. 하늘이 도운 덕분인지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통발들에서 줄줄이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선원들이 양망 작업으로 분주한 사이 한편에선 붕장어를 꺼내 골라 담는 기관장. 그리고는 거침없이 붕장어 손질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거 아침에 요거 꾸이 하려고. 아침에 꾸이. 아, 우리가 잡는 우리가 제일 먼저 묵는다고 해도 봐야죠. 뿐만 아니라 이번엔 값비싼 고등까지 등장합니다. 아,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필요 있어도 뭐 사람들 뭐 조금 맛있는 거 사먹고 합니다. 붕장어 통발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온 불청객인 동시에 선원들에게는 쏠쏠한 두 수입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길고 고단했던 밤이 지나가고 어느덧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여 년을 배에서 음식을 해온 화장. 오늘도 선원들을 위해 산해 진미를 준비합니다. 간밤에 잡은 싱싱한 고등부터 깨끗하게 손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생고등으로 먹을 거예요. 초장식에서. 생으로 드셔도 되나 보죠? 괜찮은가 봐요? 아, 금방 올라온 건데 바다에서. 여기에 끼니마다 밥상에 올린다는 붕장어 역시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장어를 계속 잡기대로 장어를 좋아하나 보죠? 평생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손맛 좋은 화장. 오늘은 특별히 붕장어 튀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선상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약간 여기가 사랑방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 휴게실역이요.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윤석 뭔가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나, 오르마, 들어와. 붕장업의 마스코트답게 장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보름이 귀한 갈치도 장어 앞에선 찬밥 신세입니다. 선원들을 위한 식사 준비도 이제 얼추 끝나가는데요. 작업 도중 잠시 들러 갈치 한 점으로 허기를 달래는 선원.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 아시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도 모른다. 촬영하라. 우리 맨날 장어 먹어요, 장어. 주식이 장어지. 밖에서는 먹기 힘든 건데 요새는 주식이네요. 주식이지. 하루도 한 빠질 때 먹으니까. 아버지! 여기 저기 갖다 놔. 열심히 빼라. 밥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요? 장어튀김 먹으러 왔다. 아, 장어튀김 먹으러 왔어. 장어 있어? 장어 있어. 한국 사람보다 더 장어를 좋아해. 감사합니다. 밥하랴 손님 맞으랴 오늘 아침 유난히 분주한 화장.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방 뒷정리는 곧바로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는군요. 사장님, 여기에서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 네. 발전기에서 보다가 돌아가고 이 물이 나오는데 횟수. 청수는 다해서 물을 받아와갖고 쓰고. 이 안에 물탱크도 엄청 크겠네요. 한 60개 이상 들어간다 하던데 60더라. 며칠 쓸 일이에요? 모르지 쓰기 나름이니까 한 보통 한 10월 한 20일 정도 되는데 목욕탕이 2배야. 그 시간 작업을 끝낸 갑판장이 아들 같은 막둥이를 위해 손수 등목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와, 소피야. 아이고, 시원하다. 네, 감사합니다. 야, 소피. 와, 됐어. 됐어, 네가 먹어. 됐습니다. 왼손 보이. 왼손 보이. 뜨끈한 등목으로 개운하게 일과를 마친 두 사람. 그 사이 나머지 선원들도 양망 작업을 마무리 짓고 갑판 청소와 통발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식사 시간. 오늘도 역시 푸짐하게 한 상 차려져 있는데요. 애들이라서 장어사지 바쁘고. 장어를 시중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장어만 30만. 이 고동하고 다 참치면 몇십만씩 되지. 아까 요 고동 키로에 12,000원. 가격보다 정성이 좋아, 정성이. 세판이 정성이야. 여기 쌀? 쌀? 쏟아지는 칭찬이 못내 쑥스러운 화장. 그렇게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운 오후. 다음 투망을 위해 포인트를 이동하는 중인데요. 선원들은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바쁜 한때를 보냅니다. 갑판 한가득 밧줄을 풀어두고 작업 삼매경인 선원들.
줄이거나 마모가 돼가지고 네. 빼내고 네. 저 색으로 보충 채우는 중입니다. 이거. 한 번에 투망하는 통발의 수만 무려 10,000개에 이르다 보니 통발을 엮어주는 밧줄의 길이 또한 90km에 달하는데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답니다. 지금 그 매듭은 뭐 때문에 매듭을 짓는 거죠? 통발, 어부 열 뛰는 거라 이거를. 한 번에 작업하는 양만 해도 통발 300개 분량, 약 2.7km의 밧줄을 매듭 지어야 한답니다. 작업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너울이 점점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도가 되게 심한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파도가 몇 미터 되거나 봐라. 합쳐야 봐라. 경험상 몇 미터인가요? 기관장님 좀 이야기를 좀 해줘라. 몇 미터고. 아따 참. 한 2m, 3m 되는데 뭐 그때 작업이 가능한. 겨울에는 2m, 3m는 아마 뭐 작업하는데 기준이고 한 4m, 5m 이래 될 때는 작업이 안 되는 거고 폭풍 비용이 그때는 뭐 그 회계에서 우리 다 연락이 들어가가지고 뭐 안전 작업하라고 이렇게 불러대려고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작업이 안 돼.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한글만? 마클리 앉아. 노래방. 야, 석희. 야, 웃기네. EBS 에듀케이션 방송은, 씨. 알았어. 알았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방송 내가 저 녹화해놨다가 집에 인도네시아 보내줘. 아버지 엄마 보고. 알았어. 알았습니다. 알아. 예, 나중에 엄마. 거친 파도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치열한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꿈을 향해 내달리는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겁니다.